이제 우리 이혼하자.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내게 내뱉은 첫마디였다. 귀를 의심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13년 동안의 간병이 끝나던 날 내게 돌아온 건 감사도 위로도 아닌 이혼 통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손끝이 떨렸다. 그의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처럼.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었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그때 남편은 말했다. 당신밖에 없잖아. 어머니 부탁 좀 해. 그 한마디에 내 삶은 병실과 집을 오가는 나날로 바뀌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그게 내 하루였다. 밤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남편이 고맙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그의 휴대폰에 찍힌 다른 여자 이름을 보기 처음 본 건 카톡 알림이었다. 새벽 2시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나는 어머님 기저귀를 갈다가 그 빛을 봤다.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지라는 이름.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3개.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냥 직장 동료겠지.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남편은 일찍 나갔다. 회식이 있다고 했다. 나는 어머님께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았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뿐이었다. 은지, 은지, 은지. 귓가에서 맴돌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물었다. 회식 어땠어? 그는 대답도 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구나. 일주일 후 나는 그의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호텔 주차 영수증.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그날 그는 지방 출장이라고 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어머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지방 출장 어땠어?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힘들었어. 그리고는 씻으러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1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다니. 속으로 되뇌었다. 참아야 해. 어머님 때문에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 2달이 더 지났다. 어머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눈빛으로만 나를 보셨다. 나는 매일 밤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러면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님은 이른 아침에 돌아가셨다. 내가 손을 잡고 있을 때였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분은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고 하셨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분은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남편은 문상객을 맞으며 예의를 갖췄다.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1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이제 우리 이혼하자.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장례식 내내 울음이 안 나왔다. 눈물은 말랐고 내 마음은 이미 타버린 잿더미 같았다. 남편은 조문객 앞에서 태연했다. 우리 아내가 1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가 우리 아내라고 부르는 목소리에서 아무 온기가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고생한 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말일까?
나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어머님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고요해졌다. 나는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13년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을 처음 병원에 모셨던 날, 손을 잡고 울었던 날,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이를 악물었던 날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이상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나는 손톱을 깊이 물어뜯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장례식장엔 우리 둘만 남았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등이 이렇게 낯설어진 게. 함께 산 세월보다 더 먼 거리가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끝이구나. 13년의 간병이 끝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곧장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더니 커피를 한 잔 따랐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자유롭게 살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유? 무슨 자유? 나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 각자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자유? 그래, 너 혼자만 자유로웠겠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커피잔을 낚아챘다. 손이 미끄러지며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갈색 얼룩이 카펫에 번졌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1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이 사람 앞에서 착한 척 이해하는 척 할 수 없어. 나는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남편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13년 동안 뭐 했어? 나는 소리쳤다. 어머님 간병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이 더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밀쳤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13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았다. 벽에 기대어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혼은 정말 하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상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13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새벽녘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날 내 안에 착한 며느리는 죽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집을 나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 13년의 세월을 그 안에 다 넣을 순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저 안에 내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붙잡지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눈에 담겼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버스 정류장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시집 오면서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13년 동안 어머님만 돌보다 보니 내 삶은 사라져 있었다. 밤이 되자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공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선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렀다. 가슴이 먹먹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거기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1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구직 사이트를 열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었다. 어머님을 돌보며 땄던 자격증. 그때는 그저 필요해서 땄지만 이제는 그게 내 유일한 무기였다. 작은 도시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러 갔다. 원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첫날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어머님 손 같았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밤마다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도 작고 방도 좁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기침 소리에 잠을 깰 일도 없었다. 나만의 공간. 13년 만에 처음 가져본 내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면회를 안 와요. 그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분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일까? 13년을 함께 살았다고 가족일까? 진심이 없으면 남이고 진심이 있으면 가족인 게 아닐까? 어머님은 내게 진심이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요양원 일에 익숙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밥 먹었니? 힘들지 않니?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녹였다. 1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갔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산다는 게 이런 건가. 노을을 볼 여유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이혼 서류도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선 끝난 일이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이미 과거였다. 가끔 어머님이 그리웠다. 꿈에 나타나실 때도 있었다. 꿈속에서 어머님은 항상 웃고 계셨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깼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요양원에서 일하며 배웠다. 사람을 돌본다는 건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어머님을 돌보며 느꼈던 그 감정이 이제야 이해됐다. 밤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말자. 나를 위해 살아보자. 처음으로 자유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내 세월을 버티게 했던 유일한 온기였다. 거울을 다시 봤다. 이제 그 여자가 낯설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긴 사람의 눈빛. 나는 미소 지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제 나는 작은 도시의 요양원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다. 남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비로소 진심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불렀다.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1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구나. 요양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임종을 지키며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꼭 쥐고 계셨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어머님이 떠올랐다. 가끔 거울을 본다. 그때 그 여자가 낯설게 느껴진다. 13년의 며느리 그리고 한순간의 폭발. 하지만 그게 나를 살렸다. 그 폭발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죽은 듯 살고 있을 것이다.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가 왔다. 서명하고 보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13년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요양원 정원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바람이 볼을 스친다. 이런 평화가 내게도 올 줄 몰랐다.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다. 이제야 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게 더 먼저라는 걸.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어머님도 그걸 바라셨을 것이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일기를 쓴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는다. 할머니가 웃으셨던 것, 할아버지가 밥을 다 드신 것. 작은 일들이지만 내겐 소중하다. 이게 내 인생이다.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로 사는 인생. 거울 앞에 선다. 이제 그 여자가 나다. 주름이 더 생기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보인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의 눈빛.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한다. 수고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그리고 미소 짓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잃고 살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